근데 핵발전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네. 그런 뭐 이제 전문가들 보면 무슨 100mSv 이하로 네. 되면은 뭐 문제 없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지구상에 그 방사능이 대량으로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원자폭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핵발전소거든요. 원전이었는데 네바다 주에서 그 사막에서 이제 핵실험을 할 때 그 영어로 아토믹 솔저라고 하는데 군인들을 폭탄이 터질 때 딱 그 대기시켜요. 저쪽에다가.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면은 돌격 앞으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와 하고 달려가죠. 그 폭탄 터진 대로. 완전히 미친 짓이었죠. 근데 그때는 그 핵폭탄을 처음 만드는 과정이라 이게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달려가고 그런데 이 아토믹 솔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중에 백혈병이라든가 각종 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믹 솔저의 선량이 얼마냐면 8에서 9.5mSv예요. 예. 이 아토믹 솔저의 공식 선량이 미국에서 발표한 이 사람들이 잠깐만요. 예. 근데 한국의 원전 뭐 학자들은 예. 100mSv 이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잘 아시지만 주여.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예. 여기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 이 공식 그 선량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5mSv인 분도 있어요. 공식 선량이. 그 아토믹 솔저나 예. 나가사키 사람들은 어쨌든 한 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안에서 뭐 네. 청소를 하거나 이분들은 늘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뭔가 조건이 예. 우리의 그 안전 조건하고는 다를 것 다릅니다. 같은데. 예.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 노동자들의 특히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이제 작업 규제치 한계치죠. 선량 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5년 동안 100mSv. 그러니까 1년 평균 하면 20mSv거든요. 5년 동안 100mSv니까 그런데 이제 1년에 20mSv입니다. 평균에서. 그런데 특정 해만 50mSv까지는 괜찮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년 동안 100mm만 안 넘으면 된다. 그 뭐 어떤 연도에 50mSv 확 피폭하고 나머지 해에 뭐 그 10mSv씩 피폭해서 100mm만 안 넘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량 한도가 돼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밀리시버트에 따라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이 안전 조치 이게 아니라 이거를 그 아래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재고 있다는 뭔가 그런 거죠. 주객이 전도돼 버렸다는 거나요? 그래서 1년에 50mSv 그러니까 평균 20mSv를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일을 안 시키는 거죠. 참. 근데 그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게 일단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일을 안 시키는 거일 수도 있지만 1년만 쓰고 그렇죠. 이렇게 무슨 저 폐품처럼 버리는 이런 개념도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대개는 다 이 원자로 주변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다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단기 계약을 하고 있고 다 일용 노동자예요. 어느 나라의 핵 발전소나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자에게는 두 가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5년에 100mSv인데 수시 출입자라고 하는 직원들에게는 6mSv만 적용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1년에 평균 20mSv를 적용하는 노동자와 6mSv를 적용하는 노동자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수시 출입자라고 하거든요. 수시 출입자라고 하면 원자로에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끔 가는 사람들이에요. 관리자들. 예, 관리자들, 전문가들. 특히 IAEA나 ICRP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에 그 핵을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적용하는 그 기준치인 거죠. 근데 지금 유럽은 EU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어떤 적용하는 수치가 선량 한도를 6mSv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딱 안전에 맞춰서 우리 생명을 지키겠다 이런 기준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그런 고무줄처럼 아주 자의적으로 그냥 밀렸다 당겼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핵발전소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해서 그거 수익을 남기고 또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이런 어떤 회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라든가 이런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선량 한도를 낮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용 편익 그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고려했을 때 그 적정한 수준에서 고려해야지 완전히 낮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일종의 그 어떤 철학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합리적이네. 합리적. 엄청 네,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매겨버리는 금액 그 돈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산정해 버리는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그 핵에 대한 반핵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1mm 시버트로 대충 낮추고 대폭 낮추고 그 핵 산업만 그렇게 하자 하는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임기응변의 어떤 그 규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네. 갑상선암 공동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거 정말 실제로 핵발전소 주변에 살면 갑상선암 발병률이 좀 높은가요? 네,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그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슘하고 아이오딘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오딘은 갑상선에만 모입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그러니까 갑상선 주변에 축적이 돼가지고 흡착이 돼서 그 지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이 나오니까 이게 암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상선 암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핵 발전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암이고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도 IAEA나 이런 그 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암도 갑상선 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암은 누구도 부정을 못하죠. 어쨌든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는 주변에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은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운영, 평상시의 운영에서 갑상선암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 준 나라가 없어요. 다 부정을 합니다. 실제로는 조사를 해보면 그거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오딘이라든가 여러 방사선 물질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갑상선 암 소송은 이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그 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를 그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송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렇죠. 좀 그런 처음. 소송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억나요. 체르노빌 사고 나서 6-7천 명이 뭐 이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걸리고 이제 뭐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참 이게 이 누군가 죽기 전까지는 그저 뭔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맞아. 지금 이 우리 사회의 모습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좀 그런 좀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 외에도 하여간 지금 우리는 이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위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뭘 어떻게 해야지 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제안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사선, 방사능, 핵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하고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보관하거나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물질 배출하는 어떤 산업이나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존에 이제 그 건설된 그 발전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당장 부실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부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핵물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게 그 물질들을 그 핵폐기물들을 보관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제가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원전을 신규로는 짓지 않고 지금 운영하는 것들은 계획대로 그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료나 사실 이런 데 이용하는 그 핵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의 그 의료 수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거나 CT 찍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빈번하게 좀 되고 있는데 엄격하게 규제를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의 엄격한 지도하에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고 참 할 얘기는 많은데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시간 때문에 다 할 수도 없고 아쉬움이 많네요. 네. 그래도 오늘 참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박찬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